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1월 12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670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하기 시작 전에 먼저 검찰 개혁안 정부안이라고 하죠. 정부에서 발표한 검찰 개혁안을 보고 여러분들이 부글부글 끓고 그럼 핵심이 뭐냐? 여러분들 대충 정도로는 아실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제 검찰개혁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저도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인데 뭐가 잘못됐나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우선 검찰 정부가 발표한 이 공소청 법안 및 중수청 범죄수사, 이거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좀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다. 여기서 어떤 게 가장 문제인지. 잘 안 보이시죠? 조금 크게 할게요. 이번에 이제 정부안입니다. 공소청 법안 및 중대범죄수사 청법안 주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공소청으로 난 거, 중대 수사는 이제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검찰개혁 추진단, 이거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나온 거예요. 현재 이 자료는. 그러면 검찰청 10월 폐지 예정으로 돼 있다라고 나와 있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행정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 이것도 처음에는 뭐 법무부에 더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부 산하에 논다가 됐고, 법무부 산하에서는 지금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을 해서 사실상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한다는 게, 그러면서 양이 수사는 이쪽, 수사는 해안부 산하에서 수사를 하고 공소와 기소는 법무부 산하,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시죠. 근데 이제 바뀐 게, 이제 검찰청 법안에 보시면 9대 범죄, 과거에는 중대범죄수사처에서 검찰에서 6대 범죄 외에는 여러분들 경찰에서 수사를 했었죠. 근데 이게 6대 범죄에서 9대 범죄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범위가 더 확장된 겁니다. 근데 9대 범죄 외에 공소 또는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되게 이게 왜 문제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 체계 운영, 이게 굉장히 뭐가 문제냐면, 수사사법관이라는 제도가 결국은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사사법관, 그 다음에 전문수사관은 경찰에서 뽑겠죠. 그래서 전문 경찰은 1급에서, 그러니까 경장에서부터 뭐 경위까지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사법관이 기존의 검사가 되는 것이고, 전문 수사관이 경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상하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그 체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이제 제가 이 검찰개혁 추진단의 오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사사법관을 둬야 된다라고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검사들이 이쪽에 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검사들이 중수청에 넘어와서 수사를 시키기 위해서 당근책으로 이걸 놓은 것 같아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를 시킨 거는 어쩌면 당근을 깔아줬는데, 절대 여러분들 이재명 정부에서 검사들 일로 안 옵니다. 잘 생각해봐요. 이거는 제가 심층 분석이 아마 무릎을 탁 칠 거예요. 검찰개혁 추진단은 이렇게 나눠 놓으면 수사사법관의 현직 검사들이 많이 넘어와서 수사의 공백을 없애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절대 현직 검사들 일로 안 넘어와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응수하겠죠. 왜 안 넘어올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검찰 특수부들이나 검찰주의자들은 이 제도 자체를,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하러 이재명 정부에서 만든 수사 기소 분리에 자기네들이 넘어가서 수사에 힘을 실어줄까요? 이거는 아주 착각이에요. 어느 쪽에서는 수사사법관들이 아마 넘어가서 여기를 장악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안 넘어갑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여기를 개판 만들어야지 보안수사 7건이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 있거든. 제 말 이해가세요? 만약에 1차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검사들이 가갖고 거기서 수사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보안 수사를 한다 그러면 기존 제도와 똑같아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네들이 수사 역량을 더 뽐내거나 그럴 수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분명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수사사법관 자리에 현직 검사들이 절대 안 갈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 수사가 개판되게끔 만들고 결국은 기소나 공소에서 차질을 빚게 해야만 자기네들이 보안 수사권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쵸? 검찰이 공식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현직 검사들이 파견될 가능성이 없죠.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검사들이 수사를 더 잘한다. 그걸 뽐내기 위해서. 그럼 언제 이 수사사법관 요게 왜 문제냐면 이 수사사법관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인데 요거는 언제 위험성이 있냐면 정권 바뀌었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권이 바뀌는 순간 특수부 검사들이 여기를 장악하겠죠. 이재명 정부에서는 안 넘어가겠죠.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뺏기거나 그러면 수사사법권의 특수부 검사들이 대거 이쪽을 장악을 해버리면 아예 이쪽은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거죠. 그게 위험한 거죠. 그쵸? 이재명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넘어가서 뭐하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만들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옳았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보안수사권 필요 없게 만드는 행위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예상하는 게 이렇게 나눠놓으면 수사사법관, 그러니까 현직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것이다라고 착각을 해서 검찰개혁 추진단을 만들었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제2의 특수부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만든 거예요. 현재도 검사들이 있고 검찰 수사관이 있잖아요. 그 제도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경합, 이거는 뭐 그런 거고, 행정안전부장관, 이런 게 지금 현재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얘네들 오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안수사권은 4월 달에 어떤 그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뭐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 보안수사권을 준다 안 준다도 명확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요거만 봐도 이해가 가시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아니 수사 기소 분리를 하는데 아예 수사를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 무슨 걷다가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수사관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이게 검찰 제도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다만 어떤 게 있냐면 검찰이 이 검찰 개혁 제도로 하면 여태까지 검찰이 인지 수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수사 개시는 못 하는 거예요. 수사 개시는 아무것도 못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건 뭐 근무성적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청을 2개로 쪼갠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들 정권이 뺏기면 완전 특수부가 2개가 되냐면 한쪽은 기소와 공소만 유지하는 제1검찰청, 한쪽은 더 인력이 강화된 특수부가 되는 거예요. 정권 맡기면 이거 2개를 합쳐버릴 거 아닙니까? 정부조직법으로.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정부조직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버리면 검찰청이 되는 거예요. 졸라 위험한 거죠, 이게. 그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위험성이에요. 지금 현재 검사가 수사관 똑같은 제도를 저렇게 편법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왜 그랬냐?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냥 합치면 검찰청 복원되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고 말이 수사사법관이라고 하면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니 이거는 결국은 검사가 또다시 경찰을 지휘하는 체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검찰개혁의 이제 이 방향은 여러분들이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나온 것들은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결국은 정부안인데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같은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죠. 이따가 그 누가 문제인지 그것도 얘기할게요. 지금 일단은 여당 지도부 정부와 검찰 개혁 안에 이견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검찰 개혁 잘못됐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이거는 검찰 특수부 시즌 2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또 검찰한테 나중에 뒤지게 맞습니다. 이게 어떤 걸 그러면 손질을 해야 되냐, 그걸 좀 봅시다. 손질하는 거를 어떤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걸 추진했을까,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데 의미에는요,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주지 말자라는 거죠. 검찰이 여태까지 입맛에 맞는 수사,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면서 정치 검사를 양산을 하고, 봐주기 수사,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수사, 이거 검찰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수사권을 휘두르면 안 된다가 검찰개혁의 주요 골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나라 생각하는. 근데 이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면 이 검찰개혁 안이, 정부안이 나온 거는요, 이거는 이도저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도저도 아닌 검찰개혁 취지를 아예 이해 못한 검찰개혁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상한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공소청을 3개로 나눠요. 공소 유지를 하는 것도 3개를 했는데, 고등공소청, 지방공수청, 대공수청, 뭐 그 공수청 3개로 나눈 게 이게 왜 이럴까 제가 좀 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 공소청을 3개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거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 공소 유지를 담당하지도 않는 고등공소청을 두는 것은 검찰 기득권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3개로 나눴어요. 대공소청은 서울에서 대검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 사건이나 기소 유지라는 거를 필요하다고 치지만, 지방에는 또 지방의 각 지방별로 공소청이 있어야 되니까 사건. 고등공소청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검찰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리를 만들어 준 거죠. 저는 사실 이거는 정말 뭐 그렇다고 치고, 제가 좀 보니까요, 지금 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여기저기 자문위원들과 함께 검찰개혁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서보학 교수님이 있어요. 경희대 법학대학교 법학 전문대학 로스쿨 교수인데, 이분들 여러 가지 로스쿨 교수들의 의견을 듣고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했는데, 이분들은요, 분명히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지금 수사관들을 변호사 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발표가, 자기네 의견이 묵살된 채 지금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자문이랑 논의를 많이 했지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왜 발표가 됐냐라고 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그냥 제가 보면 자문위를 사퇴를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수사 사법관 제도, 이게 굉장히 나중에는 검찰 조직이 결국 여긴 장악을 하면 뭐 그냥 검찰청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검찰 개혁안 맞습니다. 민정수석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민정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찍었어요. 그래서 봉욱이 욕 먹는 거예요. 저는 어제 봉욱이 왜 욕을 먹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자문위원회 말을 듣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검찰 개혁안은 민정수석이 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봉욱, 그래서 저는 어제 왜 봉욱이 욕을 먹나 했더니 뭐 어제 검찰 개혁안을 미리 누군가가 얘기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검찰 개혁 법안이나 정부 입장은 봉욱이 주도한 거 맞습니다. 봉욱이
민정수석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기존에 있던 어떤 이런 생각들이 우리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죠. 제가 알아봤더니 봉욱이라는 사람과 이 정성호 장관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세요? 윤석열이나 특수부가 나쁜 사람들이지 모든 검사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검찰 편 아닌 거를 떠나서 나 깜짝 놀란 게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이런 특수부 검사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모든 2,000명에 넘는 검사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아니, 그 말은 맞지. 어떻게 사람들을 모두가 못되고 나쁠 수는 있어. 그러나 민주당이 그렇게 당하고 결국은 언제 검찰은 검찰주의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저는 이건 어정쩡한 절충안을 내놓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되게 화가 나죠?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공소 제기 유지와 영장 청구만 전담하며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이렇게 나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중수청장은 임기 2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행안부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민주당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검찰은 아예 수사 자체를 못하게, 그러니까 간단해요. 보안수사권 뭐건 검찰은 일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핵심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야, 이 새끼 좀 나가. 뭐? 문재인 시즌2? 야, 짐싸이 도라이 새끼야. 별 거지 같은 새끼가 방송 안에 들어와고. 여러분들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검찰개혁 간단해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만 없애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검찰의 수사권은 절대 안 된다로부터 출발하는 게 검찰개혁의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방향이 잘못 나가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검찰개혁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쵸? 이재명 대통령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저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다 얘기하고 뭐 대통령께서도 봉욱을 신뢰하고 정성호를 신뢰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검찰개혁안에서 제가 조금 이재명 대통령을 쉴드를 쳐드리면 이건 대통령의 생각이다라는 걸 밝힌 것이고 진짜 검찰개혁안은 이제 민주당이 여기서 저는 대거 손질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죠. 여러분들 보시면 정부 아니에요. 정부가 만든 아니고 결국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결국은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부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민주당 의원님들 손에 달린 겁니다. 법사위에 손에 달린 거예요. 그쵸? 우리가 계속 이거 안 된다라고 외치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양쪽 귀를 막고 정치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국민이 주어진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이 검찰개혁안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원하는 건 검찰이 수사권 자체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오늘 국민들의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의 반발이 있을까봐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뺐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4월 정도 되면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 검찰개혁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정부안을 빨리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지금이라도 2월달 안에 수정안이 나와서 완전히 검찰은 보안수사권뿐만 아니라 수사에서 손을 떼게끔 하고 저는 이 수사관 뭐 이런 사법수사관 뭐 이런 제도 완전 없애야 됩니다. 이 자체가 검사들 채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법수사관이나 이원화된 거 있죠. 중수청의 사법수사관과 전담수사관 이 제도를 빨리 없애버려요. 이거는 이원화시키는 자체가 제2의 특수부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폭 손질해야 되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건 민주당 법사위나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원들이나 검찰 개혁을 바라시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정하기 때문에 민주당 원내 정책 회의를 통해서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받고 이거를 가장 합리적인 수정안을 낸다고 하니까 제가 아는 정청래 의원은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려보고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수정안을 내는지 좀 봅시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김용민 의원님이나 법사위 의원들이 잘 지적한 거예요. 잘 지적한 거예요. 이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동욱 민정수석의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어떤 개혁안에 대해서 모르지 않죠. 정부 부처 여러분들 업무 보고 받을 때 보셔도 작은 사안도 다 꼼꼼히 점검하시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찰의 어떤 보안 수사권에 이런 것들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그리고 지지자들이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면 수정이 가능한지 그럼 민주당이 이거는 입법의 문제잖아요.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의 의원들이 좀 잘 버티시고 민주당에서 논의를 해서 대폭 손질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보안 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검찰청을 오히려 이렇게 하면요 증폭시키는 거예요. 조직이 더 커집니다. 이런 법에 대해서 정부 안도 수정이 돼야 되고요.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대폭 수정을 하면 되고요. 저는 현재 정성호 장관은 검찰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억울한 국민들이 있으면 안 되고 불편한 사안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정성호 장관에게 좀 요 말은 제가 다른 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봐서라도 제가 좀 수긍을 하는데 요 말을 수긍을 못하는 게 뭐냐면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 갖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오죽하면 검찰을 믿지 못하고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조직이 검찰이 됐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왜 위험하냐면 정권 바뀌면 그냥 바로 그냥 더 큰 특수부가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진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은요. 여러분들 정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할 때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개혁안을 내놓고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시켜두고 한다고 해도 윤석열 때 못 봤습니까?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 그러면서 6대 범죄 수사를 남겨놨더니 결국은 별건의 수사를 해서 윤석열의 시행령으로 결국은 검찰이 더 문재인 정부 이전의 검찰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요거를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면 중수청장을 어떻게 견제할 건데? 지금이야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아무 문제 안 돼요, 사실. 안 그래요?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 요구 막말로 우리가 줘도 우리가 계속 정권만 잡는다 그러면 검찰 그냥 눌러갖고 그냥 힘도 못 써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검찰이 결국은 보안 수사권을 주는 순간 이것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보안 수사권에 1차 수사권에 그러니까 중수청장을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아무 걱정이 없겠죠. 정권을 뺏기는 순간 행안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가장 적이 돼버려요. 그때는 중수청장이 어떤 놈들이 들어올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진정한 검찰개혁, 진정한 모든 개혁은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저들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는 게 개혁의 시발점이에요. 물론 우리가 개혁을 뺏기더라도 쟤네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견제장치를 지금 만들자는 게 여러분들과 저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은 적임자가 있어요. 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냥 검찰은 수사권이든 나발이든
그냥 검찰은 수사를 안 시키면 돼요. 그쵸? 아니 검찰개혁 쉬워요. 수사 개시권이건 보안 수사가 아예 검찰은 너희들은 수사랑 담싸고 살아라, 이게 검찰개혁의 핵심 아닙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수사는 어디서 하냐? 진짜 제 머리가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이렇게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많잖아요. 경찰 수사기관을 쪼개놓으면 됩니다. 중수청에서 9개 수사 너무 많아요.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거, 경찰, 그 다음에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거. 저는 9개의 그러니까 어떤 중수청 수사를 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찰이 또 수사하는 거, 그쵸? 이렇게 나눠놔야 돼요. 그러면 수사기관끼리 또 견제가 되거든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검찰이 견제받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사도 지네가 다 하기 때문이었잖아요. 저는 경찰도 경찰 분야의 수사, 중수청 분야의 수사, 지금 뭐 나름 나눠놨지만 9개의 부패 범죄 뭐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저는 중수청의 수사의 범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가 하는 수사, 그렇죠? 경찰청이 하는 수사, 국가수사본부가 하는 수사, 그 다음에 중수청이 하는 수사를 저는 아주 골고루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수사기관의 견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수청장, 경찰청장, 그 다음에 누구죠? 중수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에서 한 명은 추천해갖고 임명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 그래서 지금 중수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회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하나만 만들어놔도 권력기관 3개 중에 하나는 견제할 수 있잖아.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그냥 대통령이 3명 다 임명하면 정권 뺏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무조건 중수청, 경찰청,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 이 셋 중에 하나는 적어도 국회에서 추천을 해서 의결을 해서 대통령이 제거하는 걸로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분산시켜 놓으면 얘네들이 사건을 덮으려고 해도 결국은 수사를 덮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여러분들 분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구 비판하십시오. 저도 비판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마구 비판하고 여러분들이나 나랑 계속 이거 검찰 개혁하라 그랬더니 검찰청을 2개로 만들었다.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끝까지 믿고 지지하지만 검찰 개혁은 잘못되었다는 건 우리가 또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하고 누구보다도 검찰의 피해자였던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무리 본인의 생각이 있다라고 해도 얼마나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개국분이 얼마나 검찰 개혁을 외쳤는데 이런 식으로 검찰의 보안 수사권도 챙겨주려는 이런 의미심장한 검찰 개혁 추진단의 움직임이 있는데, 봉욱 그리고 정성호 장관 호되게 혼나고 거기에 이것도 방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들의 목소리,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좀 들은 다음에 반드시 이번에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방안에 대해서 대폭 수정이 돼야 되고, 일단 정부안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빨리 이게 보안수사권 요구나 이런 것들을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게 확정이 돼야 돼요.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 이게 정부안이 제대로만 나오면요, 민주당이 약간만 손봐갖고 법사위를 통과해갖고 2월 달 안에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지 10월에 정상적으로 검찰청 폐지가 되는데, 이게 시간이 끌리면요, 선거가 언제죠? 6월 지방선거예요.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7월이 돼서야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이런 정부 조직법이 개정안이 되면요, 10월에 이거 폐지하기 힘들어요. 이거 굉장히 봉욱, 정성호, 우상호는 지금은 상관없지. 검찰개혁안에 우상호는 상관이 없지. 그냥 싫은 애들 다 쓰는 건 좋은데, 검찰개혁에는 좀 부서가 달라요. 우상호는 정무 라인이고 이쪽은 민정 라인에서 검찰개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생각해요.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가장 다른 점은요. 여러분들이 자꾸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 개혁하다가 호되게 당한 기억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과민 반응을 저는 일으킨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나 나나 똑같은 마음이고. 근데 이 문재인 정부는 집권 4년 차에 검찰 개혁을 시작했어요, 사실. 그렇죠? 집권 3년 차 후반에 시작을 해서 검찰이 대놓고 개긴 거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1년 차에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반발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 감각이 떨어지는 정성호, 그 다음에 어떤 검찰 출신 봉욱, 이거 민주당 지도부가 난리났다, 지지자들이 난리나고 검찰 개혁을 원했던 국민들이 난리가 났다, 이런 목소리 여러분들이 내주세요. 내주시면 저는 뭐 경찰만 수사하기를, 그보다도 경찰 수사, 국가수사본부 수사, 중수처 수사를 막 나눠 나와야 갖고 수사기관들, 미국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FBI가 있고 CIA가 있고 국토안전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사기관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너무 수사는 경찰, 공소 기소는 검찰, 이게 아니라 수사기관을 쪼개놔야지. 저는 이제 검사들은 그냥 수사나 기소를 하면 되고, 저는 여기서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공소청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왕 만약에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공소청과 기소청을 또 나눠야 됩니다. 제외 아이디어 좋죠. 이것들이 공소와 기소를 같이 하게 되면요, 지네끼리 공소하는 검사랑 기소하는 검사랑 짬짬이를 해요. 오히려 공소청과 기소청을 따로 놓게 되면 기소청에서 공소청으로 사건을 넘겨갖고 공소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공소청 검사가 야, 이걸 어떻게 기소하냐 이 새끼야. 그쵸? 나는 이게 빠진 게 너무 아쉬워요. 검찰을 제대로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공소와 기소도 견제를 시켜야 돼요. 권력을 한 군데 쥐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 기소, 공소를 지네가 한 손에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온갖 비리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공소청과 기소청을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죠? 기존에 있던 수사가 야, 이거 기소가 불가능하겠는데? 야, 이거 기소 괜히 했다가 공소가 유지가 될까? 그러면 공소검사가 만약에 정권의 입맛에 맞게 조작 수사가 올라와 갖고 기소를 했어. 그럼 공소청 검사는 야, 이걸 어떻게 공소를 유지를 해? 라고 하면 공소청 검사가 빠꾸를 해요. 그럼 기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함부로 기소 못하고, 함부로 공소 제기 못하고. 제 말 맞죠? 그래갖고 기소가 공소에서 유지를 하다가 질 경우에는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기소도 함부로 했다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무조건 공소청, 기소청을 나누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거는 벌써 공소 기소는 자기네들이 하니까 벌써 여러분들 지네끼리 공소 기소 다 짬짬이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쪼개야 돼요. 공소청, 기소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다 쪼개놔야 돼요. 기소는요, 경찰이 사건을 이거를 재판에 올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검찰에 넘기면 기소 검사가 이거를 검토를 해갖고 이거는 이러한 법령 위반이 있으니까 이거는 기소가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이거를 공소청에다 넘기면 공소청 검사가 이걸 또 보고 이거는 공소 유지가 되겠네요라고 하는 건, 그래서 검찰이 이런 몇 단계를 거치게 되면 기존에 어떤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지네 마음대로 고발 사주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좀 지켜보자고요. 일단은 민주당이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지금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일단은 민주당 의총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나눠서 본다고 하니까 조금 여러분들 우리 지켜보자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걱정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만약에 정부안이 봉욱이나 정성호에 의해서 올라오면 이재명 대통령 때는 검찰이 개기지 않아요. 지네가 정권 잡으면 이제 발톱을 드러낼 때를 대비를 해야 하는 게 검찰 개혁의
사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검찰은 정치 개입을 하거나 사건을 만들어내거나 사건을 덮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지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기소청, 공소청, 저는 수사청 다 바꿔놔야 된다. 거기에 핵심은 정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시간은 있어요. 시간은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보고 검찰 개혁안 대로 정부안을 이제 민주당에서 대폭 수정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법사위원들이 벌써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켜보다가 안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들고 일어나면 되죠. 어렵지 않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다 들고 일어났는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예. 우리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몇 년을 싸웠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예. 그때는 한번 나가서 검찰 개혁 해야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나온 정부안은 이렇게 나왔고, 당연히 이거는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도 다 어떤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왔는데, 적어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귀가 열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면 정부안이 수정되고 그 정부안을 또 이제 법사위에서 수정을 해서 국회에서 수정을 해서 검찰에게는 단 1회 수사권도 주면 안 됩니다. 검찰 개혁의 시작은 검찰은 영원히 수사를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공소청, 기소청을 쪼개야 됩니다. 이거 안 쪼개면 진짜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기소 독점이 얼마나 많은 권력인 줄 아세요? 제 말 맞죠? 검찰의 막강한 권력은 수사 개시뿐만 아니라 이 기소 독점의 이 검찰의 권력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중수청이나 이런 데서도 나중에 우리가 헌법 개정을 통해서 기소권을 뭐든지 독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소권을 독점하지, 공소권도 독점하지, 거기에 수사권도 독점했잖아요. 그 중에서 수사권 하나 떼버리자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기소, 공소도 검찰이 독점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저는 분리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기소청장, 공소청장을 따로 구분해서 공소청장은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를 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리고 기소청장도 정치적인 기소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꾸 장들을 분리시켜 놓고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아무리 수사를 해도 기소를 안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수사청이나 이쪽에서 공소청에서 왜 그 사건 잡고 공소 안 하냐. 그래서 공소청에서도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게 서로 보완시키면 되죠. 그리고 기소청에서는 왜 그 공소 유지를 그따위로 하냐 이러면서 서로 보완하게끔 하면 되겠죠. 네. 일단은 민주당 그리고 정부안이 발표를 한 거지 확정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고요.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민주당 여러분들 재편됐죠. 민주당이 재편돼서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할 일이 되게 많죠. 민주당이 되게 할 일이 많은데, 지금 김병기 제명됐나요? 지금 김병기가 제명됐다라는 속보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맞나요, 제 말이? 제명됐어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긴급 당대표 권한을 썼네. 그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민주당이 어제 새로운 그 신임 지도부 최고위원 3명이 들어왔고, 이제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들어왔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좀 힘을 받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죠. 이재명 대통령도 그 아주 적임자이라는 한병도 의원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정의김자라고 칭한 한병도 오늘 광폭행보를 했죠. 원내대표 오늘 인사 여기저기 다니고.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나 가시밭길이에요. 지금 뭐 제2종합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 그 다음에 사법개혁, 여기 이제 검찰개혁도 여러분들 이제 나오게 됐죠. 사실 최대 과제는 김병기 문제였어요. 김병기 오늘 가갖고 버티기로 하다가 이게 또 오늘 저는 좀 골치 아플 줄 알았는데 다행히 잘 해결돼서 천만다행인데, 이게 3년 이상이 윤리심판원에서 이게 3년 이상의 사건은 못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다행히 윤리심판원에서 김병기를 제명시켜갖고 다행이었어요. 근데 아마 김병기가 여기서 이제 저걸 할 수 있어요. 지금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김병기 제명을 했는데, 이 윤리심판원장이 누구냐면 한동수 전 판사예요. 근데 뭘로 했냐? 대한항공, 쿠팡, 공천원금 관련해서 지금 김병기를 제명을 시켰는데, 처음에는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제명 처분을 했다는데, 김병기가 처음에 징계 시효가 자기는 넘었다, 이게 3년이기 때문에 어떤 공천원금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2022년 문제고 2020년 문제고 그래갖고 이게 자기는 이게 징계 시효가 넘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덤볐는데, 걸린 게 이거 같아요. 제명의 결정 사유는 김병기는 그런 거만 징계 사유 3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한항공 숙박권 최근 문제, 그쵸?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공천원금 수수, 이 최근 사건, 대한항공이나 이런 것들은 3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김병기가 여기서 뭐 법정 투쟁을 못하게끔 이렇게 긴급하게 제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김병기가 버티면요, 정청래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당대표 권한으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갖고 징계를 할 수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는 긴급 안건으로 당대표가 날릴 수 있는 거였어요. 비상징계. 이게 뭐냐면, 윤리심판원에서 만약에 제명을 안 했을 경우에 김병기가 버티고 어떤 제명 시효가 안 된다, 이렇게 제명 처분을 내리지 못할 거라는 시각이 좀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을 못했을 경우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통해서 비상징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병기가 여기서 아마 손 들은 것 같아요. 모르죠. 또 여기서 또 행정소송을 통해서 자기 제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윤리심판원에서 징계를 못해도요, 당대표가 징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못하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비상징계를 내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날아가는 목숨이었어요. 너무 추하게 날아가서 안타깝죠. 어쨌든 자진 탈당 거부하고, 저는 제 예상이 좀 틀렸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 거머리일 줄은 몰랐어요. 아주 실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정청래 대표가 설 전에 2차 특검, 통일교 특검, 사법개혁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새로운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돼서 구인체제의 완전체가 됐으니 속도감 있게 당의 기강을 잡고 민생 현장 속으로 뛰어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정부 입법으로 공개될 예정이라서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의총을 열고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어떤 수정안이나, 지금 당원들의 목소리가 장난이 아니다라고 하면 의원들도
정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하면서 개정하자라는 움직임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요.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오늘 아시다시피 그 종교인들을 만나갖고 지금 종교가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는 해악에 대해서 지금 통일교 신천지 이거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하라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여기 보시면 종교인들 오찬을 했어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여기에는 천주교, 기독교, 그다음에 뭐 원불교, 그다음에 조계종, 뭐 종교인들의 뭐 다 왔어요.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승열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고경환 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태교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기독교계에서는 뭐 이거 다 나와갖고 원불교도 왔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통일교 신천지 우리 사회의 해악이다. 이런 집단들은 해산을 해도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참 대박이고 뛰어나신 게 민주당이 어차피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앞서 여기저기서 이제 종교 탄압이라고 저쪽에서 또 받아치면서 일부 어떤 갈라치기 세력들이나 이재명 정부가 종교 탄압을 한다라고 긁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종교인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불교나 천주교나 조계종이나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종교다. 오히려 이런 이단들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방치했더니 너무 사회의 해악과 어떤 그 국민들의 갈등을 일으켰다. 오히려 이런 종교는 해산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석이고 걔네들은 아니잖아요. 응? 이단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지만 이런 이단들, 통일교나 신천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해산을 해도 이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을 통해서 종교 해산에 정부가 들어갈 때 나머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뭐 종교 탄압이나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재명 잘한다 응원해 줄 수 있죠. 그런 게 포함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3대 특검 후속으로 오늘 뉴스 많이 들으셨죠? 2차 종합특검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3시에 저희 시사타파 뉴스에서 법사위 중계를 했었죠. 2차 종합특검은 대박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그 특검 수사팀 규모가 100명 가까이 늘어서 170명, 수사 기간도 170일. 그러니까 3대 특검에서 미진한 수사를 최장 170일, 거의 6개월 가까이 하고 특검 수사팀 규모가 1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원래는 파견 검사를 30명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엄청난 숫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3개의 특검을 미진한 사건을 다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과 인력을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 엄청난 숫자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거를 그러면 수사를 하냐. 제2종합특검에서는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 사실상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손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기구 창설 기획 의혹, 그 다음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 그 다음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것들, 미진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저 이전, 그 다음에 박성재랑 김건희 대통령이랑 그 박성재랑 통화했던 내용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최상병 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메머드급 특검이 출발한다. 그러면 언제 통과시키냐?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됐다는 건 뭐 남기고 있죠? 본회의 상정만 남기고 있죠. 민주당이 15일날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15일날 본회의를 2차 종합특검에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면 이게 빠르게 진행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나와요. 그럼 통일교 특검이랑 신천지 특검은 왜 이번에 민주당에서 뺐을까? 뺀 게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검경 합동수사팀을 꾸리라고 해서 먼저 수사를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야 빨리 해라 먼저 신천지 통일교 검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라 그래갖고 이미 구성을 했는데 구성하자마자 특검에서 가져갈 수는 없죠. 구성이 된 다음에 특검이 출발하면 어떻게 되죠? 검경 합동수사팀을 그대로 특검에 인계시키면 돼요.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팀을 먼저 출발시켰냐면 특검이 나중에 여러분들 특검을 임명하게 되면 지금 검경 합동수사팀이 특검에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특검이 구성하는데 시간이 여러분들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이해가 가세요? 어차피 통일교 신천지 특검하면 검사들도 들어와야 되고 수사관도 들어와야 되는데 검경 합동수사팀을 먼저 출발시켜 놓으면 민주당이 이걸 출발시키는데 한 달, 두 달 걸릴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럼 바톤 터치가 아니라 그대로 특검만 임명하면 검경 합동수사팀이 특검에 합류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저 하바리들 멍청한 것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모르죠?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안 하니까 검경 합동수사팀을 먼저 지시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죠. 검경 합동수사팀은 먼저 특검을 먼저 구성한다 그러면 논란이 되고 저쪽에서 반대하고 본회의 상정하고 연병을 하니까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검경 합동수사팀을 먼저 만들어 놓고 특검법만 통과시키면 특검이 임명되면 그대로 얘네 데리고 오면 되잖아. 그럼 바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시작되는 거죠. 제 말 이해가 가시죠? 그냥 얘네들 그런 걸 모르지. 이재명 대통령이 왜 검경 합동수사팀을 먼저 특검 기다리지 말고 하라 그랬냐? 너희들 수사하고 있어. 그럼 특검만 임명하면 거기 특검으로 들어가고 임명 합류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모르니까 그런 거죠. 15일날 이제 검경 합동수사팀이 여러분들 구성이 됐잖아요. 뭐 경찰 20명, 제가 알기로는 경찰 30명, 검찰 10명. 그러면 여기 이제 특검으로 다 수사관으로 해갖고 팀장들로 들어가고 수사관으로 들어가고 인력 보강만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원내대표 얘기를 좀 할게요. 어제 우리 단톡방에도 그렇고 원내대표가 뭐 국힘당과 뭐 합쳐야 된다면서 좀 말들을 많은데 오늘 행보를 보니까 어때요? 대박이죠. 한병도 소주 한 잔도 못 마시는 한병도. 이재명 대통령이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에게 아주 적임자, 아주 적임자, 대통령이 아주 적임자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원내대표니까 당연히 신임 원내대표니까 국힘당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제 와서 상견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송원석을 만나러 갔죠. 그랬더니 송원석이가 한병도 의원에게 이런 거를 요구합니다. 2차 특검 중단해달라. 그랬더니 한병도 의원이 웃으면서 예 내란 청산이 먼저입니다. 첫 상견례에서부터 치열한 내란 청산이 먼저.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응? 송원석은 2차 특검 중지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의회주의자라고 해도 내란 청산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싹 얘기를 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가 청산할 과제는 내란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만큼
오늘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힘당도 협조해달라. 그래서 원내대표가 우리 15일 날 처리할 거니까 너희들 협조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병도 사람들이 존재감 없다 얘기했는데 사면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사면법을 개정해서 내란 사범 면죄부 못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강하게 얘기했어요. 오늘 사면법을 개정해서 내란 사범이 사면권 뒤에 숨는 일을 원천 봉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 도피처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내란 재판 구형은 지연되고 책임자들은 황당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고 있고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국정 과제 그리고 상황 판단을 가동하고 당정청 24시간 한라인을 가동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제가 이상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다 되죠. 문진석이 나가라 그래서 원내대표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나가죠. 여러분들 한병도 의원이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하는지 이제 좀 아실 겁니다. 아주 적임자다라고 했더니 문진석 남구가 얘 좀 잘 좀 보내줘 이런 쓰레기 같은 인사청탕하던 7인의 멤버라는 문진석이는 날아가고 결국은 어떻게 됐죠? 친명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신임하는 천준호 의원이 문진석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준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병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천준호 의원을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로 임명을 했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천준호는요, 의원은 강북 갑 지역의 재선 의원이고요. 지금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뭐 했죠? 대표 비서실장 했어요. 아니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대표 비서실장을 했다고. 오른팔이었다고. 이재명 대표 시절에 당대표실 비서실장을 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아무나 비서실장 시킵니까?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가장 측근에서 못 쳤던 사람이에요. 천준호가 한병도 지지했죠. 한병도 지지를 하고 이렇게 돼서 하여튼 이번 인사는 너무너무 잘 됐다. 그리고 원내 정책수석의 김한규, 소통수석의 전용기.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민주당이 어떤 한쪽에 이 찐명파리들, 오히려 찐명파리들이 배제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내 정책수석의 김한규, 원내 소통수석의 전용기 의원을 얘기를 했고, 민주당 현재 원내대표는 김현정이죠. 그래서 원래 그 골수 친명 뭐 이렇게 다 섞여갖고 지금 다 됐다라고 여러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잘된 인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당선에 아주 적임자, 대통령이 되게 기뻐했다라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 얘기까지만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내일 일본에 다카이치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16일 날은 뭐 이탈리아 총리가 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날 여야 지도부들을 오찬을,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그 다음에 야사당 뭐 이렇게 해갖고 총 7개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를 초청해서 오찬을 회동을 하는 건, 이런 왜 이런 이재명 대통령이 1월 16일 날 여야 지도부 오찬을 하면서 협치를 시동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대통령은 이렇게 모아놓고 어른 같잖아. 야, 니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여러분 우리 싸우다가도 누가 어른 오면 싸움을 멈추잖아.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니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내가 부르면 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와. 니들 다 모여. 싸울 때 싸우더라도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가 국민들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어른의 모습을 보이는 16일 날 여야 지도부 정치인들을 오찬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새해를 맞이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정상회담을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새해 맞이 협치를 새해부터 싸우는 모습보다는 새해에 대통령이 어떤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엔 저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장동혁이랑 이런 애들은 꼭 영수회담 하자 그래요. 미안한데 영수회담은 장동혁이가 아직 정치 초짜라서 잘 몰라서 제가 좀 얘기해 줄게요. 동혁아, 영수회담은 야당 대표랑 대통령이랑 1대1로 만나는 걸 뭐 영수회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떨 때 하는 거냐면 야당 대표가 대통령감이거나 대통령 후보일 때 해주는 거야. 너같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시한부 당대표랑은 영수회담 같은 거 안 해. 정청래 당대표도 너랑 안 만나주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수회담은요,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적어도 다음 유력한 야당의 대통령 후보나 그런 사람이랑 1대1로 국정 현안을 풀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이렇게 그 정청래도 무시하는 정청래 대표도 아주 무시하는 장동혁 같은 애들이 영수회담하는 거 아니야. 장동혁 같은 애들은 누구랑 1대1로 해서 만나면 되냐면 조갑제나 이런 뭐 이런 애들이랑 만나갖고 1대1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지. 장동혁이가 아니면 전환길, 그렇죠?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영수회담을 요구했다라는 건 뭐냐면 안 오겠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16일 날 대통령이 전부 모여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국힘당에서는 영수회담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참여 안 하겠다는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이 제 말 맞나 봐봐요. 절대 안 오죠. 네, 오늘의 재밌는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침대 법정에서 침대 축구는 봤어도 침대 법정은 또 처음 봤는데 내일 윤석열이 이제 구형이 됐는데 과연 지규현이가 어떤 식으로 사형을 구형할지 궁금합니다. 네, 검사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예, 검사 측들 특검 구형해 주십시오. 네. 윤석열에 대해서 사형 구형하셨고요. 네, 이하상 변호사님이 윤석열 측 변호인들 할 말 없으십니까? 사형은 과도합니다. 예, 과도합니다. 재판부에서 알아서 나중에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릅니까? 곽수산 같이? 아이고. 이상민이 오늘 15년 먹었습니다. 징역 15년. 보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한덕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상민도 그렇고. 김용현이는 무기 때릴 것 같아요. 김용현이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 이상민, 한덕수 15년 정도 때린 거 보면 김용현이는 거의 그 무기징역 때릴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징역 30년, 뭐 이렇게 20년 때릴 것 같고 윤석열은 사형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 하여튼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먼저 국민의 잣 얘기는 조금 하고 이하상 변호사가 요즘 막 얘기 나오죠. 제가 윤석열 재판이나 이 내란 재판을 보면서 가장 이득 본 자는 김계리와 이하상이에요. 그렇죠? 내일 제가 보면 내란 재판을 보면 이하상과 김건희가 가장 수혜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형을 앞뒀는데 지 유튜브를 켜갖고 검사놈들 판사놈들 인간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변호인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윤석열 내일 구형을 앞뒀는데 자기가 변호사라는 놈이 유튜브에다가 검사놈들 판사놈들이라고 하면서 인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유튜브에서 막말을 하면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 불리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응? 진격의 변호사들의 출연해서 검사놈들 판사놈들 이걸 얘기하면 윤석열이나 지금 김영현이나 이런 사람들은 근데 제가 보면 이것도 자기네들도 이거는 무기 아니면 사형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윤석열이나 김영현이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응? 그냥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은 김영석이 조만간 날아갑니다. 최근에 보훈처에서 김영석에 대해서 감찰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훈처가 아니죠. 보훈부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감찰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14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석이는 바로 14개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보훈부가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 감사 결과가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14개의 결과가 확정돼서 이제 김영석에 대한 해임 절차가 조만간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독립기념관의 관장의 해임 절차가 나오냐면 일단은 독립기념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의결에 따라서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되는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좀 있어요. 이 독립기념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독립기념관 이사회 소집 권한이 김영석한테 있어요. 그러면 이사회는 독립기념관 그러니까 이사회를 열어달라라고 하면서 이사들이 난리를 치고 이거 갖고 이제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명 수순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인간들이 버티는 자체만으로도 참 창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장동혁이 여러분들 얼마 전에 윤석열 내라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 근데 국힘당의 지지율이 빠집니다. 왜 그럴까? 국힘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는 이제 장동혁이를 뒷받침했던 그구들이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동혁이가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준석과 손을 잡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환기리가 발끈을 해요. 그러니까 장동혁, 이준석 연대를 지금 사실상 장동혁이가 추구하고 있는데 이제 전환기 극우의 대표 전환길 정광훈들이 한동훈이나 이준석과 손을 잡으면 지지를 쳐야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장동혁이가 여기서 어떻게 헤쳐나가냐. 극우와 손절을 하게 되면 장동혁이는 지지 기반이 무너지거든요. 여기에 이제 또 문제가 달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검에서 여러분들 희한한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김건희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국힘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모든 걸 김건희가 전부 사전에 세팅을 다 했다는 게 특검에서 김건희 메모지에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 김건희의 메모장이 발견됐는데요. 총선에 이기려면 김기현을 뭐 밀어야 되고 김기현이 세가 약하니까 그 장제원 그 다음에 권영세에게 지원을 요청해라. 그리고 나경원은 너무 머리를 높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경원은 날려라. 너무 위에 너무 키워주지 말아라. 김건희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에 김기현이는 당대표 후보가 아니었는데
나경원이가 그 무슨 그 뭐죠? 저출산 고령회 그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나경원이를 갑자기 그 당시에 용산에서 해임을 하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초선들이 나경원에게 출마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면서 연판장을 돌렸던 사건이잖아요. 이게 전부 김건희 메모장에 있었대요. 그리고 나경원을 키워주지 말아라. 그 다음에 당대표는 카리스마가 있고 호감적이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권성동과 장제원이 도와준다. 이런 메모들이 있고, 이런 메모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 통일교 윤영호에게 이 메모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 쪽에서 김건희의 메모를 보고 집단으로 입당을 해서 김기현에게 몰표를 행사한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 김건희의 메시지가 통일교 윤영호 측에 들어가서 윤영호가 이번에는 김기현 여사가 김기현 픽이구나. 그리고 최고위원도 박성준,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를 하라고 딱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국힘당에 대거 입당한 통일교 신자들이 나눠서 조수진, 장예찬, 박성준으로 최고위원도 같이, 당대표는 김기현, 이렇게까지 다 찍어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김기현은 당선되자마자 로로피아나 로저 비비의 260만 원짜리 가방을 그냥 보냈겠습니까? 이 김건희의 메모장이 특검에서 확보를 했대요. 코바나 콘텐츠에 있던 거를 압수수색해서 갖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여러분들 선거 많이 여기저기서 말이 많죠. 지금 민주당도 문제고 국힘당도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뭐가 문제냐면 출마자들이 차고 넘쳐요. 이것도 문제예요, 되게.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고 대통령이 지지율이 되게 높다 보니까 민주당은 서로 출마하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더민주 전국혁신회가 지네 밑으로 이제 줄을 세우게 하면서 제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계속 비판을 하는 것이고, 국힘당은 뭐가 문제냐? 영남만 득실거린대요. 지금 누가 보면 보궐선거인 줄 알아요.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보궐선거인 줄 알아요. 국민의힘은 그쪽만 나가려고 득실득실거리고 민주당은 전국에서 출마하려고 난리가 났대요. 응? 저쪽은 대구 영남지방에만 득실거리고 민주당은 지금 출마자가 차고 넘치고 개혁신당은 인물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특히 여러분들 수도권에서 출마자가 아예 보이지가 않는데요, 국힘당이.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권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그 적합도에서 1위를 달렸던 유승민도 이번에 안 나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야당의 1위 적합도인 유승민도 안 나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김은혜, 지난번 김동연과 접전을 벌였던 김은혜, 안철수도 안 나온다 그러고 지금 전부 불출마라고 얘기하고 있고, 현재 그런 상태라고 얘기했고, 다만 지금 대구에서는 추경호, 최은석 뭐 이런 애들, 거기에 그 주호영, 그 다음에 이진수, 무슨 대구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쪽.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판가리까지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청와대 참모들로 가죠.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이제 출마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으로 통하는 김남준 대변인은 인천 계양을에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강훈식 대변인이에요. 강훈식 비서실장인데, 이 강훈식 비서실장은 저는 현재까지는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 의중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저를 놔주겠습니까? 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대전 충남특별시장 출마 여부, 저는 출마할 거라고 봐요.
저는 대전 충남 특별시장에 강훈식 출마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줄줄이 청와대 행정관 출신들 뭐 청주시장의 후보로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데 김용범 정책실장, 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출마 여부를 놓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원래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분은 출마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상호 의원은 강원도지사 도전한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예,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경기도지사 도전, 여러 가지 이제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박대기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 비서관 직무대리도 경북 포항시청에서 포항시장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선거가 어제 끝났죠. 저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끝까지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낼 겁니다. 하지만 박찬대 의원님이나 민주당 의원님들의 뭐 이건태, 박찬대, 뭐 강득구, 그 다음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비판하지 마십시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다 응원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박찬대도 인천시장에 도전하면 우리가 응원해야죠. 그쵸? 박찬대 의원님 인천시장 도전하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박찬대 의원님이 인천시장 나왔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박찬대 떨어져라 그러고 비판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선거 때 저렇게 좀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저런 이어지는 민주당의 잡음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고, 우리가 지방선거는 가위바위보도 여러분들 국힘당한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응원해야죠. 인천시장에 박찬대 나오고 그러면 다 우리가 국힘당한테 하나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분들도 이제 정신을 차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똥밀 필패라고 제가 분명히 어제 시즌2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바리들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정청래 사퇴하라 그러고 부정선거라고 떠드는 저 파란 이찍들, 그거에 이제 더 이상 휘말리지 마시고, 저는 좀 그랬으면, 지방선거로 여러분들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김병기 재심 청구한다고 SNS에 조금 썼어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당대표가 직권으로 날려버리면 돼요. 윤리심판원에서 제명했기 때문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당대표 직권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버리면 그거 못하는 겁니다. 강원도지사는 이광재 의원님은 제가 계속 꼬시고 있어요. 저는 이광재 의원님은 계속 나오라고 제가 계속 꼬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좀 민주당이 더 이상 어떤 권력을 잡았다 그래갖고 내가 찐명이니, 그거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이 민주당의 당원들의 집단 지성에 의해서 이게 바로 잡히긴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조만간 한병도 의원님 전화 인터뷰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릴게요. 한병도 원내대표 굉장히 여러분들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 오늘은 너무 바쁘신 것 같아갖고, 조만간 한병도 원내대표님한테 여러분들 전화 인터뷰라도 좀 해갖고 각오나 그런 것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나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오전 11시 방송에 제가 아침 방송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 방송을 좀 해야 돼서, 아침에 이제 시사타파 뉴스, 저희 시사타파 언론사 유튜브 채널 있죠? 거기서 이제 아침 방송을 제가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 PD와 김 작가랑 셋이서 저희가 진짜 좀 재밌고 도움이 되는, 아침에 오늘 주요 뉴스들이 뭐가 있고 오늘 쟁점이 뭔지 정리하는 아침 방송을 다음 주 늦어도 월요일 날부터는 좀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여기
딱 누르시면 저희 언론사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좀 가입을 좀 해주세요. 가입이 아니라 구독 좀 눌러주세요. 지금 25,300명이 있는데 오늘도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 좀 영상도 좀 많이 봐주세요. 열심히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영상도 좀 열심히 봐주시고, 이재명 대통령 테러 축소 은폐 누가 증거인멸 지시했냐 이런 거 중요한 영상도 많고,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봐주세요.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는데 저희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좋은 영상도 많고, 오늘 법사위 라이브도 했었잖아요. 좀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요. 시간은 11시에 한다니까. 시작하면 11시에 할 예정이에요. 좋은 인천시장에 좋은 후보가 나오면 좋겠지. 근데 아침에는 좀 그날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오늘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다, 그런 거를 위주로 해주고, 아니면 전날에 중요했던 거 놓친 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주는 시사타파 뉴스 채널 구독자 좀 키우려고, 시사타파 뉴스 구독자를 좀 키우기 위해서 아침 11시 정도에 우리 시사타파 뉴스로 하면 1000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첫 방송 정도는. 뭐든지 이번에 민주당은 경선이기 때문에 이광재, 우상호 둘이 나올 경우에 경선이죠. 아니 박찬대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민주당 이번에는 무조건 경선이에요. 지금 하바리들은, 여러분들 하바리들 채널 쭉 보세요. 걔네들은 국힘당 욕은 그냥 10분의 1 안 하면 이상하니까 그냥 허구한 날 민주당 욕만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녹화할게요. 예.